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숙박업소 방 귀퉁이에 몰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둔 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작할 수 있으나 모텔 몰카 촬영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여러 차례 죄를 반복한 것과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피의자가 엄벌받는 것을 원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이처럼 초소형 카메라나 일상용품처럼 둔갑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은 모텔 몰카 촬영과 관련하여 형량과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기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이 발전하게 되어 별도의 디지털 카메라 등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며 전문적인 장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측면에서 편리한 점도 많지만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기기 하나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큰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실제 한 국가대표 선수가 본인의 성적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는 전 연인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 이야기하였으나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며 해당 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직접 촬영한 이후 유포까지 하였다면 더욱 가중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모텔 몰카 촬영으로 죄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병과하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나 온라인, 거주지, 주변의 주민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되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받게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의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텔 몰카 촬영은 엄연히 성범죄의 하나이므로 피의자의 신분에 놓여 있다면 대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그 내용과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씨는 주말이 되어 자신의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곤했던 탓에 숙박업소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기혁 씨가 성적인 영상을 찍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며 묻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한사코 거부하자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숙박업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가 공격적인 말투로 불법 촬영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한순간에 모텔 몰카 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된 기혁 씨는 촬영한 사실이 없다 말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신빙성 있는 주장을 이미 한터라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예전에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여럿 복원되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하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기를 원했고 면담 후 답변 내용을 들은 기혁 씨는 저희 사무실과 모텔 몰카 촬영 사건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혁 씨는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당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한 적이 몇 번 있다 이야기했고 최근 들어 여자친구가 이를 거부하여 하지 않은 것인데 갑자기 헤어짐을 이야기하며 모텔 몰카 촬영 피의자로 몰아가니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다 말했는데요. 소송 대리인은 기혁 씨와 사건이 일어난 당시를 재구성해 보았으며 그 부분에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거쳤습니다. 그 후 분석도 하였는데요. 사진의 구도 상 피해자가 영상 촬영 중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자료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기술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여자친구와 촬영을 할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거쳐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범죄의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 판단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들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소 막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구하지 않는다면 유죄 선고와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